지금 미국 집값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젠 집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10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립식 제조주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조립식 제조주택을 트레일러 또는 모바일 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와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제조주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제조주택은 단순한 저가주택이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급 인프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주택 공급 개편 법안인 21세기 주택 공급 개혁법을 통해 졸업식 제조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미국 주택 시장의 전통성을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과거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얼마나 좋은 집인가 이것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빠르게 공급 가능한가 이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보다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수백만 채 규모의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 규제, 금융, 인프라, 노동력, 환경심사, 지역 반대, 그리고 개발 속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립식 제조주택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주택은 기존 단독주택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표준화된 생산이 가능하고 현장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됩니다. 한마디로 조립식 제조주택은 주택의 테슬라화 여기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주택시장이 장인 산업이었다면 조립식 제조주택은 플랫폼 산업에 가깝습니다. 이번 미국 부동산 정책인 로드 투 하우징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제조주택의 영구세시 규정을 완화하거나 재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조립식 제조주택은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아래에 철제 프레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언제든 이동 가능한 구조로 분류됐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은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는 집을 일반 단독주택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립식 제조주택은 모기지 승인 어렵고 금리 더 높고 감정평가 불리하고 보험 조건 안 좋고 자산가치 인정도 약했습니다. 즉 사람이 사는 집인데도 금융 시스템에서는 완전한 집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와 업계는 이 영구세시 규정을 완화하거나 다시 정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그냥 이동식 구조물로 보지 말고 진짜 집으로 인정하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자면 이 순간부터 조립식 제조주택이 일반 주택 대출, 정부 지원 금융, 감정평가, 자산가치 인정 범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립식 제조주택을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상징적인 이유는 과거에는 일반적인 주택 자산으로 인정받기 힘들었던 제조주택이었다면 앞으로는 제도권 주택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조주택은 바퀴 달린 이동식 주택이라는 인식 때문에 금융, 보험, 감정평가, 조닝, 토지 사용, 세금 체계에서 모두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너무 급해졌습니다. 집값
집값 너무 올랐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고 젊은 세대는 다운 페이먼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위 가구 소득으로는 중간 가격 주택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진 상태의 주택 부담 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만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립식 제조주택을 전략적인 주거 자산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립식 제조주택은 단순한 저가주택이 아니라 미국의 공급 속도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 자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드 투 하우징 법안의 진짜 핵심은 제조주택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미국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보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닝을 완화하고 허가를 간소화하고 고밀도 승인을 확대하고 ADU를 활성화하고 소형 대출을 확대하고 제조주택 금융을 확대하고 허드 권한을 강화하고 환경심사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빨리 공급이 가능한가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주택시장을 품질 중심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속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제조주택 산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프리미엄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과거 프리미엄은 좋은 학군, 큰 집, 고급 마감재, 전통 단독주택, 희소성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급 허용 지역, 인프라 연결, 물류 접근성, 전력 공급, 데이터 센터 수요, 제조주택 허용 여부, 밀도 개발 가능성 같은 요소들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시장은 좋은 집의 시대에서 빠르게 공급 가능한 입지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융 시스템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드 투 하우징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페니메와 프레디맥의 제조주택에 대한 금융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건설이 아니라 금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조주택은 금리가 더 높고 담보 인정이 약하고 감정평가가 불리하고 30년 고정대출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즉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싸게 지을 수 있는 집은 있었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금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제조주택을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 시스템 안으로 제조주택을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들어오는 순간 제조주택은 제도권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립식 제조주택이 제도권 자산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기존 단독주택 시장은 압박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비싼 기준으로 주택을 사야 할 필요성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고 보험료가 오르고 재산세 오르고 유지비 증가하고 HOA 부담 커지고 다운 페이먼트 부족한 지급시장에서 제조주택은 점점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은퇴 세대 그리고 중산층에서는 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가격 경쟁이 아니라 비용 구조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싸게 공급 가능한가? 누가 더 빠르게 인허가 가능한가? 누가 더 낮은 유지비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결국 이러한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도시와 카운티가 공급을 허용하기 시작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승자는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라 공급을 허용하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은 어디가 집값 오를까 이것보다 어디가 제조주택을 허용할 수 있는가, 어디가 밀도 개발을 푸는가, 어디가 인프라를 확장하는가, 어디가 전력과 물류를 확보하는가, 어디가 허가 속도를 높이는가,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은 희소소 기반 시장에서 생산성 기반 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조립식 제조주택을 그냥 주택 상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그냥 제조주택이 확대되고 있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주택시장의 자산 정의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결국 무엇을 부동산으로 인정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 부동산 시스템은 철저하게 토지 중심 자산 체계였습니다. 즉 가치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땅, 조링, 희소성, 학군, 독점적 입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오랫동안 건물은 감가상각되고 땅의 가치는 오른다라는 원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조주택은 이 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조주택은 토지보다 생산 시스템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동산이 희소한 땅의 자산이었다면 제조주택은 표준화된 생산 시스템 위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부동산은 전통적인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점점 산업재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은 부동산 시장, 제조업, 물류, 금융, 인프라 산업이 서로 융합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택의 산업화로 발전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집을 현장에서 하나씩 짓는 시대에서 공장에서 시스템처럼 생산하는 시대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건설업 중심이었습니다. 즉 땅을 사고 건설하고 허가받고 현장 인부들이 와서 자재를 하나씩 조립하고 몇 달 몇 년 동안 공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집은 사실상 현장 제작 상품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고 인력 부족이 취약하고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공급 확대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숙련된 건설 노동자가 부족하고 자재비는 상승하고 보험료 상승하고 허가 지연되고 있고 환경심사가 강화되고 있고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해지고 있고 금리 부담이 여기에 겹치면서 집 한 채를 공급하는 비용과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집도 자동차처럼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택의 산업화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보겠습니다. 과거 자동차도 장인이 하나씩 만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이후 자동차는 표준화, 대량 생산, 부품 공용화, 자동화,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 가격이 낮아지고 공급이 폭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 자동차는 지금 집 짓는 방식처럼 만들었습니다. 즉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사람이 직접 조립하고 시간 오래 걸리고 비용 많이 들고 생산량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원래 엄청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즉 자동차를 한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레일처럼 이동하면 각 작업자가 자기 역할만 반복해서 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퀴만 달고 한 사람은 문만 붙이고 한 사람은 엔진만 넣는 식입니다. 그러면 생산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비용이 크게 줄고 같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부자들만 사는 물건에서 대중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택시장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 집은 현장에서 하나씩 만드는 작품에 가까웠다면 앞으로는 공장에서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제품처럼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산업화되었듯 앞으로 집도 산업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집은 공장에서 70에서 90%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고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하고 AI 설계를 최적화하고 반복형 금융 구조 위에서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 통합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순간부터 부동산 시장의
경쟁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고급인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희소한가 이것이 중요했다면 산업화가 진행되면 얼마나 빠르게 공급 가능한가, 얼마나 비용 절감 가능한가, 얼마나 반복 생산 가능한가, 얼마나 운영 효율이 가능한가 이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좋은직 경쟁보다 효율 경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 집값의 결정 요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은 위치, 학군, 희소성, 감성, 커뮤니티가 핵심이었다면 산업화 이후에는 공급 속도, 물류 접근성, 전력 인프라, 제조 공장 접근성, 운송 비용, 설치 효율 같은 산업 인프라 요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부동산 시장이 생활 중심 시장에서 생산성 중심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 순간부터 집은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공급망 상품, 금융 상품, 운용 자산, 데이터 기반 자산으로 변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산업화의 본질은 단순히 공장에서 집 만든다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미국 주택 시장이 느린 건설업에서 빠른 제조업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택은 더 이상 현장에서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장에서 반복 생산되는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융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월가, 기간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현장 건설보다 예측 가능한 반복 생산 구조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조주택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미국 주택 시장은 점점 대량 생산 가능한 현금 흐름 자산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리츠 구조, MBS 구조, 사모펀드 구조, 토큰화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주택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거의 금융화가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금융화는 오피스, 멀티패밀리, 상업용 부동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저가 주거, 제조주택, 임대 커뮤니티, 소형주택, 빌드 투 렌트, 모듈형 주거까지 기관 자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집이 아니라 현금 흐름 단위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거주 공간이 이제 금융 수익 상품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 미국 부동산 시장은 개인 소유 기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 중심 운용 효율 기반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누가 더 좋은 집을 지었는가 보다 누가 유지비를 낮추고 회전율을 높이고 임대 수익을 안정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AI로 관리 효율을 높이고 세입자 데이터를 통합 운용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조주택 커뮤니티가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제조주택 커뮤니티는 관리 표준화, 유지비 절감, 유틸리티 통합, 대량 운영, 빠른 교체, 낮은 초기 투자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조주택은 단순히 싼 집이 아니라 운영 효율 극대화 상품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 중산층의 자산 축적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 중산층은 집값 상승하면 에코티 증가하고 에코티 증가하면 재융자를 통해 소비가 확대되고 은퇴 자산 구조로 부를 만들었습니다. 즉 자가 소유가 중산층 자산 형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주택, 임대 커뮤니티, 기간 소유 구조가 확대되면 미국은 점점 사용은 개인이 하고 소유는 기관이 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부동산 소유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회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 구조, 은퇴 구조, 세금 구조, 정치 구조, 세대 갈등, 지역 양극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보유율은 단수 주거 문제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와 중산층 시스템의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에서 나오고 있는 제조주택 논쟁은 단순히 싸게 집 공급하자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면 미국은 앞으로 집을 소유하는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집을 구독하는 사회로 갈 것인가 하는 구조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10년 미국 부동산 시장의 큰 틀이 바뀌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과거 방식으로 지급시장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학군, 좋은 동네, 큰 집, 희소성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디가 공급을 허용하는가, 어디가 인프라를 확장하는가, 어디가 유지비와 운영 효율이 좋은가, 어디로 자본과 금융이 들어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조주택가 주택 산업화가 커질수록 시장은 점점 좋은 집보다 빠르게 공급 가능하고 운영 효율이 높은 자산을 선호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얼마에 샀느냐보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유지비를 통제할 수 있는가, 미래에도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제 집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금융, 세금, 보험, 인프라, 공급 정책, 물류와 데이터 센터, 자본 흐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좋은 집을 찾는 것보다 미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자산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조립식 제조주택과 로드 투 하우징 법안 뒤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공급하고 금융화하고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금 조립식 제조주택, 주택 산업화, 그리고 월가의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집값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지역이 공급을 허용할지, 어떤 자산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지, 어떤 부동산이 미래에도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구조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진행되는 졸업식 제조주택과 주택 산업화의 흐름은 어쩌면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미국 부동산 시장의 전통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